근데 지금 백행용 경정이라는 분은 이 마약 운반책들 이야기만 믿고 막 무리하게 수사를 하려고 그러다가 경찰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검찰도 이건 아니지 않냐. 국정원도 안 움직이고 이기고 이러니까 이분은 자기 혼자서 관세청, 국정원, 경찰, 검찰이 다 한 통속으로 짜고 수사 외압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야 이거는 진짜 망상이고 소설일 수밖에 없다. 그 한 게 그러면 이렇게 다수의 권력 기관을 다 장악할 수 있는 거는 최상위 권력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내고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가 이거를 무슨 계엄한 이후에 쿠데타 자금으로 쓰려고 마약을 풀어주고 그 돈을 마련하려고 했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스토리죠, 관세청장님. 뭐 맞잖아요. 뭐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신문을 통해서. 근데 저는 이게 완전 소설이고 망상이라는 게 확신을 하는 게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요, 김건희 여사는요 그렇게 유능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국정원, 관세청, 검찰, 경찰을 물샐 틈 없이 통제할 만한 그럴 능력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주장하는 거 자체는 저거 아닙니까? 윤석열, 김건희가 저런 능력이 있었으면 계엄에 실패하지 않았다. 이런 건데, 이제 그 예로 들면서 지금 이제 백경정이 주장하는 윤석열, 김건희 마약 자금으로 이렇게 내란을 꿈꿨다. 이런 부분 이제 망상이라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보기. 글쎄요. 뭐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천하라 무언 같은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상식적인 수준의 판단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상식적인 수준. 네. 아니 하여튼 현재로서는 확인된 게 없잖아요. 현재로서는 이제 일단 거기까지는 확인된 거죠. 네. 그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원들이 그러니까 마약 조직원들이 마약을 들여와서 이게 네. 풀었다까지는 그렇죠. 거기까지는 확인이 된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수사가 안 됐다. 네. 그 수사가 네. 중간에서 검찰이 수사를 손을 털었다 중간에 이런 것까지는 확인이 된 거죠. 근데 그 윗단의 얘기들이 하여튼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이 하여튼 뭐 12차례에 걸쳐서 120kg의 마약을 2023년 1월 2월 네. 사이에만 무려 120kg의 마약을 국내로 공급해 왔다. 하여튼 몸에 부착하고 들어왔는데 마약견이라든가 엑스레이에 네. 당연히 걸려야 되는 게 안 걸리고 결국 세관원들이 도와줘가지고 무사 통과해서 국내 유통을 시켰다. 네. 라는 게 지금 어쨌든 백경정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확인한 부분이다. 네. 확인한 부분이고 이제 마약원들 체포한 마약원들 통해 가지고 세관원 어떤 놈이 봐줬냐, 어떤 놈이 무사 통과 시켜줬냐. 그래가지고 몇 사람을 특정까지 해가지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외압을 받아가지고 중단했다. 네. 이게 개요잖아요. 네, 거기까지가 이제 네. 지금 현재 네. 진행된 상태인 거죠. 그렇죠. 네. 근데 그거를 가지고 이거를 김건희, 윤석열이 이 마약이 배우고 이 마약 자금을 가지고 쿠데타에 쓰려고 그랬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그 상당한 비약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중간에 논리적인 비약이고 증명돼야 될 부분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 거죠. 엄청나게 많이 네. 남아 있죠. 대통령실의 어떤 힘의 영향력이 작용했다는 부분 하나하고 윤석열 배우설 부분하고 그러니까 외압의 배우설. 우리도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임성근 사단장 배우설도 윤석열 경로설에서 시작했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이것도 아까 말했지만 세관 마약서 그런 여러 기관들이 얽혀 있는데 그렇게까지 이렇게 중단된 배경에는 대통령실이 개입돼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은 저는 합리적인 영역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마약 자금을 거기서 마약 사업을 해서 그 마약 자금으로 내란 자금으로 쓰려고 했다. 플러스 그 이후에 내란 성공 이후에 정치 자금으로 쓰려고 했다. 이 부분은 진짜 아직도 정말 증명돼야 될, 거기까지 도달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부분들이 남아있는데, 실제 저는 대통령실의 어떤 영향력이 개입이 돼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일리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자, 임성근 사단장 같은 경우에 어쨌든 이종호가 김건희한테 SOS를 치고 김건희가 이제 윤석열한테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아직 이제 그 부분이 규명은 안 됐지만은 그럴 개연성을 지금 염두에 두고 최혜병 특검이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뭐 윤석열이나 김건희 그 부분은 과연 이제 그 부분은 저기 나온 게 있잖아요. 조병로 경무관이 압력을 행사한 부분, 김찬수 서장이 그 브리핑 제지를 하면서 그 대통령실 용산이 엄중하게 보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에서도 어쨌든 윤석열이 경로해가지고 이종섭한테 하고 밑에 국방비서관 시켜가지고 사방에 전화하고 해가지고 외압을 행사해서 임성근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단장이 그때 해병대 수사단장이 기소하려고 경찰에 이첩하려고 하는 걸 막았잖아요. 막았는데 이것도 경찰이라든가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 그러면서 이런 저런 압력이 들어와가지고 중단을 했는데 그 동기가 뭐냐? 이 네. 부분이 전혀 지금 규명이 안 되고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근데 저 임성근 사단장 경우도 결국은 특검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지금 특검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서도 그런 단초들은 있는 거예요. 단초들이 있는데 무작정 이게 수사하지 마라 망상이니까 수사하는 거 미친 짓이다 이렇게 몰아붙일 일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 그렇죠. 일부. 아니, 그러니까 또 수사단이 지금 구성이 돼 있고 백혜룡 경정도 투입돼가지고 수사팀이 지금 꾸려진 거 아닙니까?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금 상황을 가지고 이게 친일 쿠데타에 사용할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윤석열 김건희가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는 망상이라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망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고 아니 그 대검 매년 대검에서 내는 마약 백서 보면은 작년에 그 구속 검거된 마약 사범 몇 명인지 아세요? 그건 뭐 몇 명으로 나옵니까? 2만 5천 명이에요. 네. 2만 5천 명이고 외국인도 한 5천 명 가까이 돼요. 물론 상당 부분이 뭐 8, 90%는 단순 이제 마약 투약 사범일 거고 나머지가 이제 유통, 판매 뭐 이런 사람 그리고 식약처에서 뭐 얼마 전에 그 자료를 냈잖아요. 전국의 주요 하천 다 조사해 봤더니 마약이 넘쳐나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마약 청정국이 아니에요, 이미. 그렇죠. 수많은 마약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고 그 중에 하나의 사건이란 말이죠. 네. 근데 그 사건이 어쨌든 자기가 제대로 좀 수사해 보려고 하니까 이상하게 여기저기서 압력이 들어와가지고 자기는 중단을 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왜 중단이 됐는지 그 외압의 실체 그리고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을 하여튼 봐준 관세청 직원들에 대한 어떤 연계 이 부분을 규명할 필요가 있어요. 그 부분은 뭐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그 부분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지만은 지금의 그 상황을 가지고 백혜령 경장이 저런 식으로 떠드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상당히 오버한 측면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처음에 얘기를 했잖아요. 아까 처음에 얘기를 분명하게 얘기한 게 어떤 대통령실의 영향력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의 영역이 있지만 그걸 넘어서는 어떤 마약 사업과 마약 자금 이런 부분은 상당히 중간에 어떤 팩트들을 뛰어넘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대중적 설득력을 얻지를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었으면 지금 여러 언론들이 지금 달라들었겠죠. 어느 정도 어떤 단초들이 나왔다면. 근데 아직은 그게 이제 백경정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그 어떤 대통령실의 개입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차단하게 망상이나 이렇게 몰아붙이면서 그런 어떤 수사를 차단하기 위해서 그런 게 나오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제도 보십시오. 관세청장이 나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비번자가 있었다라는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비번자가 나와서 안내를 했다는 것까지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조차도 백경정은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 당일날 그 비번자였다라는 이유로 그 주장들, 그러니까 현장 검증까지 다 이미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무력화시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그런 상황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거기에 천하람 의원이 가세하다시피 해서 그 답변을 이용해서, 망상으로 아예 몰아붙이고, 그러니까 수사 전체를 대통령이 이용당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잖아요. 이용당하고 이런 식으로,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천하람 의원이야말로 오바를 한 거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임은정, 백혜룡 두 사람이 어쨌든 뭐 수사에 투입이 돼가지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저는 뭐, 실체는 어느 정도 이제 규명이 어느 정도 드러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그 대통령 그 윤석열 김건희하고의 연루설은 대통령실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 딱 그거 하나잖아요. 그거를 넘어서는 부분은 지금 전혀 드러나는 게 없거든요. 이제 수사를 해야죠. 아니, 왜냐면 그 윗부분은 지금 윤석열도 없으니까. 자 루머에서 시작된 네. 겁니다. 그 임성근 사단장 건도 루머에서 시작된 윤석열의 개입설이 윤석열이 화냈다더라에서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경로설이었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게 점점 입증이 돼서 경로가 됐고 그게 네. 입증이 된 거잖아요. 네. 아, 화를 냈다. 네. 여러 사람이 참석한 사람이 입증이 된 거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지금도 이것도 사실은 조병로가 일단은 압력은 넣었다. 이건 뭐 백혈영이 그 얘기가 있었던 건 사실이니까 이건 네. 어느 정도 확인된 얘기고 네. 그다음에 김찬수 서장이 그 브리핑 멈춰라. 이것도 어느 정도 확인된 정황상 확인이 되는 얘기거든요. 왜냐 브리핑 날짜가 바뀌고 그랬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김찬수 당시 서장 그런 얘기 한 적 없다지만 용산에서 엄중하게 보고 있다.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설이 소위 말하면 경로설 같은 대통령실의 영향력 설이 나오는 거잖아요. 일단 이제 여기서 수사가 시작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같은 상황에서 수사가 시작이 되는 거지. 아직까지 입증된 게 없으니까 라고 해버리면 수사할 게 없잖아요. 두 팀이. 팀을 만들어서 이제부터 그런 의혹이 제기됐으니까 의혹에 대해서 접근에 들어가야죠. 그러니까요. 의혹인 거고 이제 의혹에 대해서 지금 수사팀이 꾸려져가지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조만간 실체가 드러날 텐데 어쨌든 똑같은 이야기 반복일 것 같은데 아니 윤석열의 그 비상계엄 하는 거 보면은 결국은 김용현하고 노상원 둘이 붙잡고 쏙닥쏙닥 해가지고 사고를 친 거 아닙니까? 그 당일에 그 출동한 군인들도 그냥 무슨 훈련하러 가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가서 헬기 타고 내리려고 봤더니 국회였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무슨 국회에서 훈련을 하나? 해서 도착하니까 야 빨리 들어가서 뭐 막군보 좀 끌어내.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이 아니 근데 무슨 뭐 국정원, 검찰, 경찰, 관세청을 다 컨트롤 해가지고 아니, 전 충분히 그거를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민정수석실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계엄하고 상황이 다른 게, 계엄은 이게 보안을 지켜야 되는 상황이지만, 자기들이 비밀 이야기 때문에 아니면 그렇게 떠들고 할 것 같으면, 계엄. 아니, 이거는 비상계엄보다도 더 훨씬 더 심각한 심각한 범죄예요. 아니죠. 이게 심각한 범죄는 맞지만 오히려 이런 경우 통관하는 과정에서 누구를 봐줘라라고 한다는 거는 한다는 건 쉽게 내려갈 수 있는 거잖아요. 세관원들이 가장 밀착된 게 그거잖아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수사라든가 이런 것에서 영향을 충분히 민정수석실 통해서 미칠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런 작용들이 작용하지 않았다 그러면 저는 어느 정도 지금 어떤 관세청이라든가 일단 뭐 직접적으로는 검찰이라든가 이 부분은 어떤 민정수석실에 영향이 미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국정원까지도 저는 예상해 볼 수 있는 건데 왜 그러냐? 국정원도 마약 수사 정보를 대부분 국정원이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근데 국정원이 이걸 놓쳤다? 그럼 지금까지도 국정원 아무 얘기를 안 하잖아요. 국정원도 자기 입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2년 동안 됐는데 국정원이 지금 인재 등장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비상계엄 그 와중에서 보면은 홍장원 1차장처럼 즉각적으로 그렇게 까잖아요. 자기가 그 부당한 그런 정치인 체포 관련해 가지고 방첩사령관하고 협조를 해서 싹 잡아들여라. 그렇게 윤석열이가 지시를 했고 방첩사가 누구 10여 명 불러줬다. 그 현장에 출동했던 지휘관들도 아니 대통령이 전화해가지고 나한테 이런 부당한 지시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수천 명의 자, 잠깐만요. 그거는 특수한 케이스고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그거를 왜 특수한 케이스를 여기다 갖다 대가지고 어제 천하람처럼 수사 외압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관세청, 경찰, 검찰, 국정원의 수사 외압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왜 안 나오겠냐 이 얘기를 이제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한번 보십시오. 임성근 그
사건만 보더라도 이제야 특검이 수사하니까 등장하지 않습니까? 김경환 사령관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임성근 사령관은 그 경로설은 바로 윤석열 측근 주변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국방부라든가 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나온 이야기고 이미 런종석 사태 때부터 계속 언론에서 관심을 갖고 불거졌지 않습니까? 지금 갑자기 특검에서 이게 밝혀낸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잖아요. 2년이 지나도록 백효동 경장의 주장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럼 거꾸로 얘기를 할게요. 백경정이 수사팀이 60명이었습니다. 60명이었어요. 60명이었으면 60명 중에서 왜 백경정에 대해서 반기를 든 사람은 없을까요? 왜 없을까요? 저 주장이 지금 백경정이 지금 처음 꺼낸 주장이 아니잖아요. 저는 일리가 어느 정도는 백경정이 오버한 측면이 있지만 어떤 대통령실의 어떤 영향력이라든가 이런 걸 이 사람들도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반대로 얘기하면 그 60명이 조용하잖아요, 지금. 백경정이 정말 망상으로 주장을 한다 그러면 그 수사팀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나온 사람들이 지금 넘쳐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거보다는 그동안에 대통령실이 관련이 돼 있다라고 주장이 나왔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에서 조용히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고 이재명 정권도 넘어오더라도 보면 하지만 그 이종호 주변에서 나하고 임성근하고 잘한다는 거 항구해라 하니까 다 항구하잖아요. 그러다가 특검 수사가 되니까 와서 진술을 한단 말입니다. 이게 수사가 지금 되면 그 사람들이 와서 진술을 하겠지만 나와서 대놓고 떠들 사람들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홍장원 같은 경우는 거기서 생사의 기로에 섰기 때문에 자기가 선택을 해서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홍장원 말고도 국정원 내부에서 홍장원 같이 생각한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겠지만 다 조용히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천하람처럼 수사 여부를 받은 사람들이 왜 뭐 다 받았다면 가만히 있겠느냐라는 식으로 뭉갤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여튼 지금 이제 수사팀이 출범했으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에 두르고 인천공항을 통해서 12차례 한 120kg 정도를 한 번 들어올 때 한 사람에 4kg 정도 찬다고 그래요. 복부 그리고 양쪽 허벅지에 이렇게 그러니까 마약 가루들을 이렇게 이제 좀 비닐로 패키징한 다음에 이거를 평평하게 펴면 이렇게 납작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걸 이제 배하고 허벅지에 이렇게 두른다고 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쓰는 그 투명 테이프 같은 거 있죠? 투명 테이프나 빨간색, 파란색 테이프로 그 색깔이 있는 테이프를 묶는다는데 그 색깔이 있는 테이프를 묶는 이유는 뭐 저도 잘 모르지만 뭔가 그 사람들끼리 뭔가 어떤 신호가 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묶어가지고 몸에 둘러서 인천세관을 통과를 하는데 인천세관과 이제 김해공항 세관 이렇게 통과해서 12차례 들어왔는데 한 번 들어올 때 한 사람이 4kg씩 두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가로 1kg이 30억 정도 한다고 합니다. 30억 계산하더라고요, 경찰이. 그러면 4kg이면 120억을 두르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120억을 두르고 들어오는 거고 1kg은 1회 투약분이 0.03g이 1회 투약분이니까 얘들이 갖고 있는 24kg면 80만 분이 되는 거죠. 24kg을 6명이 처음에 1월 27일 날 우리가 이제 지난번 기사 썼던 1월 27일 날 하루에는 그날 하루에만 6명이 그러니까 그날은 뭐냐면 세관원의 안내를 받은 날이거든요. 제일 많이 들어온 날 한꺼번에 6명이 들어온 날이거든요. 그때 4kg씩 24kg이 들어왔는데 이게 이제 80만 명분. 이걸 어떻게 전달하느냐? 이게 이제 이 마약 게이트 3화는 저희가 마약 게이트 3화는 그 명동에서 전달 과정을 좀 담아 봤어요. 네. 하여튼 그거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기사를 한번 띄워줘 보시죠. 그 명동에 혹시 그 명동성당 앞에 로얄 호텔이라는 곳. 자주 가봤어요. 이거 3화. 예. 자주 가보셨습니까? 바로 명동. 거기 보면은 뭐 결혼식도 하고 돌잔치도 하고. 아, 그렇습니까? 비교적 뭐 시내 중심지 교통이 좋으면서 명동성당 바로 앞에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 명동 중앙로가 제일 번화한 곳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뭐 이 교통도 편리하고 뭐 을지로 이제 입구역이나 을지로 상가요. 다음에 뭐 이 버스 노선도 많고 그러니까 교통이 편하고 시내 중심지이면서 호텔이 비교적 가성비가 있는
뭐 네. 아주 좋은 그런 특급 호텔은 아니잖아요, 로얄 호텔이. 그래서 거기에서 뭐 이런저런 이제 뭐 칠순잔치니 뭐 팔순잔치니 네. 뭐 그런 것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돌잔치, 결혼식도 있고. 그래서 여러 번 가봤는데 뭐 유동 인구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죠. 네. 그렇죠. 거기가 이제 그 앞에 명동 이제 을지로, 거기 네. 을지로인가에서 명동 입구역에서 쭉 네. 들어오면, 거기 이제 그 길이 명동 중앙로길이라고 그래요. 네. 거기 가보면 이제 중국인 관광객들뿐만 아니라 네. 이게 하루 유동인구 한 15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주말에는 한 300만 명 정도 이렇게까지, 많을 때는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 그 로얄 호텔을 이 사람들이 이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날, 네. 다른 날은 어떤지 모르지만 네. 아까 얘기했던 1월 27일 6명이 네. 한꺼번에 도는 날, 네. 그 전날 이제 그 쿠알라룸푸르에서 밤에 출발하는 비행기를 타고 들어오면 네. 여기 아침에 한 7시 반 정도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인천공항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그날 세관원들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6명이 통관을 하잖아요. 네. 그 6명이 차례로 순차적으로 2명, 3명, 1명 이렇게 해서 택시를 타고 로얄 호텔에 이제 들어가서 그 로얄 호텔 13층 정도 된다고 하니까 13층이면 시내들이 다 내려다 보이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이제 이 마약을, 몸에 푼 마약을 이렇게 서로 이제 테이프로 칭칭 동여맸기 때문에 그걸 풀어야 되잖아요. 네. 그 풀고 그걸 이제 그날은 나머지 조직원들은 있고 딱 2명, 따로 지시를 받은 2명만 그러니까 24kg이니까 6kg씩으로 이렇게 봉지를 만들어서 6kg씩 담아가고 양손에 들면 한 사람이 12kg씩이잖아요. 그래서 24kg을 그 명동 성당 앞에, 바로 앞에 그 로얄 호텔 옆길로 내려가는, 을지로 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길에서 벤틀리 차량에게 전달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벤틀리 차량까지 나오는데 벤틀리 차량이 지붕은 흰색, 그리고 밑에 차체는 검정색 투톤의 어떤 벤틀리 차량을 타고 온 한국인 보스, 그러니까 말레이시아의 마약 조직 총책이 소개하기로는 한국인 보스가 나온다. 그래서 그날 그 한국인 보스에게 전달하라 해서 이제 그때 접선이 이루어졌는데, 그 타고 나온 한국인 보스가 한 30대 정도로 보이고, 그리고 그 옆에는 20대.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제 그 한국인 나이대를 정확하게 추정하기가 좀 힘들지 않나요? 그렇죠. 네. 실제로는 60대인데 30대로 볼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죠. 우리도 지금 서양이라든가 이게 수염을 이렇게 기르고, 서양 사람들이 수염 기르고 있으면 정확하게 나이대 추정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렇긴 하지만 이 사람들이 진술이에요. 그러니까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원들이 진술인데, 자기들이 보기에는 30대쯤으로 보이는 남자, 그리고 20대쯤으로 보이는 미모의 여자가 이 벤틀리 차량을 타고 나와서 거기에 이제 눈빛만 교환하고 나서 벤틀리 차량에다가 마약 봉지를 실어줬다. 24kg을 실어줬다라고 해서 이제, 그리고 떠나고 나서 이 사람들은 다른 호텔로 이동해서 귀가하다가 바로 뭐 한 2, 3일 있다가 또 이제 말레이시아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또 다시 들어와요. 한두 번씩 또 똑같은 방식으로. 김해로도 들어오고 인천공항으로 들어오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게 이제 12차례 해서 한 120g 정도가 마약 밀반입 된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진술, 이 사람 마약 조직원이 했던 진술을 제가 이렇게 딱 해서 맞춰서 보니까, 거기가 어디냐면 명동 로얄 호텔에서 그 바로 옆에 건물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 건물을 끼고 이렇게 을지로 쪽으로 내려가는 길인 것 같아요. 거기 보니까 그게 우당 유해영 선생 길이더라고요. 우당길이라고, 그 앞에가 그러니까 우당 그 유해영, 이시영 형제, 육형제가 살았던 집터 표지석이 딱 있는 딱 그 지점인데, 거기 기사에 사진은 띄울 수 없죠. 네, 없으면 놔두세요. 근데 기사에 이제 제가 그 지점을 그 마약 조직원들이 진술했던 내용을 추정해가지고 했던 그 지점, 그게 이제 딱 2차로거든요. 교행할 수 있는 2차로이기 때문에 차를 대놓을 수 있는 곳이 딱 한 곳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곳에서 거기 이제 명동, 거기가 이제 명동길, 명동 11길이더라고요. 우당 유해영로길이고 유해영로길이고
명동 11길인데 그 노상에서 지금 마약을 전달하고 차는 떠나고 이제 이 사람들은 다시 호텔로 들어와서 이제 뿔뿔이 흩어졌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국내 마약이 전달이 됐는데 이 방식이 하나 있고 이 사람들이 이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이 또 이렇게 국내로 밀반입하는 방식은 또 다른 방식은 나무 도마에 위장하는 방식인데 어떻게 위장이 됐는지 영상 한번 있는데 그 영상 한번 보고 가볼게요. 우리도 사진 찍어요. 몸에 두를 때처럼 마약 봉지를 이렇게 납작하게 펴잖아요. 그럼 저걸 뜯어내면 납작하게 펴진 마약 필로폰 봉지가 나옵니다. 저런 식으로 이제 저게 항공화물로 하면 주로 항공화물이 페덱스, EMS, DHL 있잖아요. 그 항공화물로 저렇게 들어온다고 그래요. 저기다 나무 도마를. 저렇게 나무 도마 사이에 이제 저렇게 필로폰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위장해서 은닉해서 들어왔는데 저렇게 들어온 것도 56kg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압수된 것만 해서 이제 절반 정도 압수되고 들어온 거는 밀반입된 건 한 56kg 정도가 들어왔다고 그래요. 아니 항공화물로 들어오면은 그거는 이제 엑스레이 그것도 투식이 마찬가지죠. 예. 컨베이 벨트 형식으로 100% 검사하죠. 들어오는 거를 엑스레이 투시기로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네. 네. 그리고 마약견 군데군데 이제 마약견들이 있고. 네. 그러니까 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의심을 하는 이유가 7월에 한 달, 8월에 한 번, 7월에 한 번, 8월에 한 번, 9월에 한 번 이렇게 이제 들어오지 않습니까? 혹시 두 번째 CG 아침에 있으면 그 하나 띄워줘 보실래요? 나무 도마 위장이라는 CG 혹시 그래 저기 이제 보시면 저렇게 들어옵니다. 2023년 7월 이게 선적 기준입니다. 말레이시아 7월 11일, 8월 8일, 9월 5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위에 적힌 숫자 115.6kg 위에 숫자는 나무 도마의 킬로그램 수고 그 안에 이제 16kg 이거는 이제 그 안에 든 마약 필로폰 킬로그램 수인데 이런 방식으로 해서 56kg이 들어왔고 그리고 이제 이 수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도 필로폰 100kg을 보내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100kg을 보내려다가 수사가 진행된다는 알고 말레이시아에서 회수를 했다는 게 지금 5번째 얘기인데요. 어쨌든 간에 저렇게 이제 56kg이 총 아까 그 항공화물 방식으로 들어왔다. 근데 7월, 8월, 9월 이렇게 한 번씩 들어오는데 이것도 못 걸러냈어요. 아까 말하지만 나무도마 거의 마약견이라든가 그 엑스레이 탐지를 하면 거의 100%도 잡아낸다고 해요. 그 정도로 뛰어나다는데 하필 이 경우에만 지금 못 잡아냈다는 거죠. 네. 아니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넘쳐나는 마약은 다 저런 방법으로 들어오는 거는 거의 없고 예를 들어 해상에 이제 뭐 밀수라든가 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공급이 되는 모양이네요. 해상 밀수도 뭐 그렇겠죠. 근데 저게 이제 또 마약도 수사하는 사람 제가 얘기를 또 한번 들어봤어요. 아니 X선으로 100% 다 이렇게 검색이 된다는데 어떻게 공항을 통해서 들어오냐? 그랬더니 그 수사관 하는 얘기가 그래요. 그러니까 세관원들이 다 서 있어서 보지만 이 검색 이렇게 돌아갈 때 딴 생각하면 못 본다는 거예요. 다른 생각을 하면. 근데 다른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눈뜬 봉사처럼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4시간 집중력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다. 아니 물론 상교대하겠지만은 하여튼 수사하는 사람이 그 얘기는 그래요. 그래서 그런데 왜 100% 다 잡아낸다고 하느냐 얘기하면 그래야 마약을 안 들여오니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근데 그런 얘기하는 걸로 봐가지고는 이 100% 검색은 다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약견도 이용하면 그 다 거의 10중 8구 탐지를 해내고요. 근데 저도 어떻게 해서 이렇게 통관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도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1, 2월 동안에 저렇게 집중적으로 1월, 2월 동안에 같은 사람이 반복해서 더군다나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여주의 국가 아닙니까? 예. 그 테러도 있는 나라이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 요주의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반복적으로 들어왔다는 거에 대해서 어떤 세관원의 협조라든가 이런 걸 굉장히 의심하는 거죠.